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 지난주에 오리집에서 열어준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 사랑이 우리의 재능이라 행사에 갔다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걸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제가 행사 다 끝나고 지인들이랑 여기저기 인사를 나누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난 분이 계셔가지고 또 인사를 했어. 근데 제가 요즘은 어디쯤에 계시냐라고 물었더니 뭐 어느 동네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니 저한테 무슨 독서 모임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서 봐서 너무 반가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상하다. 나 독서 모임 없는데? 하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화면을 보니까 진짜로 힘이라는 두 글자의 닉네임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통은 뭐 트위터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다 히미스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긴 하는데 경상도 비혼 여성 공동체 위드랑 비혼 호남 여성 모임 비호에서는 그냥 힘이 이렇게 두 글자로만 쓰고 있거든요. 제가 오픈 프로필을 만들 때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쓰고 있기는 한데 전 좀 신기했던 게 지금까지 제가 이제 희미라는 이름 자체를 중학생 때부터 계속 써오면서 저랑 같은 바운더리에 있는 동명이인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혹시나 뭐 나중에라도 연이 되면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럼 막 이런 느낌인 거야. 안녕하세요, 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미입니다. 네, 나중에 만나면 진짜 재밌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었을까? 4월 28일에 리얼돌 규제 기자회견에 갔다 왔고, 5월 1일이 노동절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쉬셨잖아요? 근데 그날, 빤소공 언니가 뮤지컬 보러 갈래? 해가지고, 좋아요! 해가지고, 빤소공 언니가 닭 한 마리도 사주시고, 뮤지컬도 보여주시고, 되게 재밌게 놀다가, 밥 먹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얘기를 꺼냈는지, 언니가 얘기를 꺼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쨌든 여성 마라톤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며칠 전에 친구가 여성 마라톤에 나가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전 여성 마라톤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신청이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양심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청 마감이 되지 않았더라도 저는 마라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걷는 건 잘하는데 뛰는 걸 못하거든요. 무릎이 조금 한 3걸음만 뛰어도 무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아쉽게 됐네 하고 그냥 지나갔어. 그래서 원래는 주말에 웬일로 뭐 별다른 일정이 또 없으니까 금요일 밤 늦게까지 김숙 송은이가 나오는 예측 불가를 보고 그리고 토요일에 늦잠을 자야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5월 2일 여성 마라톤에 빤소공 언니도 나간다는 거야. 근데 제가 또 좀 그런 게 있어요. 한 명이 얘기를 했을 때는 나 못 가.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2명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왕 처음에 이제 여성 마라톤 얘기를 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빤소공 언니도 간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성의 당 당직자분들도 참여를 한다고 하시길래 그렇다면 구경을 가야겠다. 그래서 빤소공 언니한테 이거 신청 안 했는데 막 앞에서 신청 안 한 사람 잡고 이런 거 아니겠죠? 그냥 신청 안 하고도 구경하러 갈 수 있겠죠? 막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입구에서 잡으면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돌아올 생각으로 가야겠다. 예, 결국에는 토요일에 없는 일정을 또 만들어 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마라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언니 요즘에 날씨가 더워가지고 낮에 하면 더울 텐데 몇 시에 해요? 했더니 아침 7시 반에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금요일 밤에 늦게까지 예측 불가를 보고 그리고 또 바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조금 뒹굴다 보면 새벽 1시, 2시 금방 오거든요. 근데 7시 반에 시작을 하면
그 전에 7시나 6시 반 정도에는 가야 그 사람들, 내가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근데 아시죠, 여러분? 저는 어디 나가기 전에 무조건 밥을 먹든지 밥에 준하는 뭔가를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 놓고 5시에 집에서 나가는 알람을 또 맞춰 놓은 거예요. 근데 또 참 웃기죠. 새벽 내내 잠을 못 잤어요. 예측 불가 다 보고 한 2시 정도까지 계속 뒹굴거리다가 이제 자야지 하고 불을 껐는데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냥 불을 끈 채로 계속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 그렇게 꼴딱 새고 4시 반까지 누워 있었다. 4시 알람이 울렸는데 30분을 연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는 안 돼서 방울토마토랑 삶은 달걀 1개를 먹고 나갔다 왔는데 막상 가니까 사실 가기 전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간다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빤소공 언니한테도 그날 내가 눈앞에 있으면 가는 건데 눈앞에 없으면 안 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가야 가는 거다 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안 가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4시에 알람이 울렸을 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나 지금 한숨도 못 잤는데 이렇게 뜬 눈으로 지샌 다음에 뭐 내가 마라톤을 뛰러 가는 건 아니지만 굳이 거기에 가야 할까. 그랬는데 30분을 고민한 결과 그래도 어쨌든 제가 늘 하는 말이 갔을 때 후회하는 것보다는 안 갔을 때 후회하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4시 반에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간단하게 방울토마토랑 삶은 달걀을 먹고 저는 근데 뭐 꾸미고 이런 시간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옷도 그 전날 뭐 입을지 다 정해놨어.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먹는 시간 한 10분 정도 걸렸고 그리고 세수하고 머리 쪼매고 그리고 옷 입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가지고 예상했던 대로 5시에 나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또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하나 보느라 시간을 조금 넘겼어요. 그래서 5시 10분인가 20분쯤에 나가서 원래 타려고 했던 거보다 1개를 놓쳤어. 그래도 어쨌든 저는 시간을 늘 일찍 좀 분배를 해놓기 때문에 늦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 6시 반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어쨌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빤소공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 언니 부스 어디 있어요? 빤소공 언니 부스에 갔어. 그래서 그 부스에서 언니 그 배번호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좀 도와주고 그냥 거기서 좀 서성거리다가 언니 저 이제 친구 보러 갈게요 하고 인사하고 친구한테 또 갔다가 그리고 여성의당 당직자분들이 계시길래 또 이제 좀 같이 있다가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는데 와 내가 정말 이거를 안 왔으면 너무 후회했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정말 또 실컷 웃다 왔어. 네, 그렇게 여성 마라톤 행사가 다 끝났는데도 오전 10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집에 가기 아쉽잖아. 다들 집에 가는데.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지도 검색을 해봤더니 여성 마라톤을 했던 월드컵 공원에서 어로드 커피까지 걸어서 25분인가? 23분인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야, 나는 1시간 안 되면 무조건 걷는 사람인데 25분이면 엄청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어로드에 가려고 했는데 지도를 보니까 길이 조금 이상한 거야. 제가 모르는 뭔가 샛길 같은 게 있는 건지 지도를 따라가도 길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주변을 조금 맴돌다가 마라톤 하기 전에 잠깐 뵀던 당원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행분들하고 식사하러 가신다 그러길래 혹시 저도 조금 낑겨도 되나요? 라고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까지 하고 재밌는 얘기를 또 많이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밥 먹은 장소에서 다시 어로드까지 지도를 찍어 보니까 사실 아까 그 공원에서 찍었을 때보다는 조금 멀어졌더라고요. 근데 뭐 1시간 안 되는 거리는 잘 걸어 다니니까 한 40분 정도 걸렸나?
그냥 걸어가지고 어로드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로드 커피 3주년 기념 뽑기 해가지고 받은 커피 할인 쿠폰 그거 써가지고 카페인이 있는 커피를 조금 마셨는데요. 야, 이게 마라톤 현장에서 놀 때는 좋았는데 다 헤어지고 나니까 이 피곤함, 이 피로가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가 들어가더라. 근데 평소처럼 오래 있진 않았고 그냥 그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정도로만 앉아있다가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자서 안 먹는 것도 있는데 커피를 마셨는데도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라톤은 안 뛰었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거의 2만 보를 걸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그래도 뭐 심장마비 걸릴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샤워하고 유튜브를 조금 보다가 또 좀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거리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이 없었던 마라톤 구경을 또 갔다 오는 바람에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시간이 조금 부족해져 버렸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도 원래 하려고 생각을 해놨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BTI 테스트라는 건데요. 이것도 트위터에서 언제 봤더라? 조금 된 것 같은데 그냥 또 즐겨찾기에만 저장을 해놓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가 이제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또 막 MBTI처럼 신빙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말장난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재미있겠다 싶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검색창에다가 SBTI 테스트라고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30문항이라고 하니까 빨리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BTI 테스트, 성격 테스트. MBTI는 이제 옛날 얘기, SBTI가 왔다. 황당하지만 정확한 성격 심판. 30문항으로 당신의 15가지 영혼 차원을 꿰뚫는다. 가입 필요 없음, 완전 무료, 개인정보 수집 없음. 274만 3,874명이 테스트 완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테스트 시작. 제 5인격, 가로에서 짜릿한 게임을 하다가 인터넷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오프 모임에 초대받았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온라인에서 떠드는 건 괜찮은데 실제로 만나는 건 좀 떨린다. 만나는 것도 괜찮지. 어차피 말 걸어주면 대답해주면 되니까. 차려입고 적극적으로 대화할 거다. 혹시 모르잖아. 만회하나? 저의 성격은 만나는 것도 괜찮지. 어차피 말 걸면 대답해주면 되니까. 근데 짜릿한 게임이라는 게 뭐야? 짜릿한 게임? 그냥 좀 약간 오싹한 이런 게임일까? 근데 저는 게임 자체를 안 해가지고 이거를 어디에다가 감정이입을 하면 좋을까? 근데 저는 사람 만나는 거는 그리 싫어하진 않아서 만나는 것도 괜찮지. 어차피 말 걸면 대답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나는 반드시 계속 올라가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계속 올라가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실행을 안 해서 그렇지. 비동의, 중립, 동의 중에 동의 해볼게요. 나는 틀을 깨는 걸 좋아하고 속박당하는 걸 싫어한다. 저는 틀을 깨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속박당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틀을 깨는 걸 좋아하고 속박당하는 걸 싫어한다. 반반이라서 중립으로 할게요. 친구가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놀자고 한다. 너의 상태는? 친구의 친구한테 본능적으로 약간 거리감, 둘 사이 관계 신경 쓰임, 상대 보고 결정, 맞으면 놀지 뭐. 친구의 친구면 내 친구나 마찬가지지. 적극적으로 말 걸어야지. 원래 저의 성향은 친구의 친구면 내 친구나 마찬가지지. 이거였는데 요즘에는 상대 보고 결정, 맞으면 놀지 뭐입니다. 사람한테 너무 많이 뒤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나는 성과와 발전을 위해서 일하지 귀찮은 일이나 리스크를 피하려고 일하는 게 아니다. 진짜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일이면. 근데 저는 귀찮은 일이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리스크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좀 피하고자 하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비동의, 중립, 동의. 피하려고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비동의. 그다음에 나는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버림받을까봐 자주 걱정한다.
저 지금까지 했던 연애를 좀 훑어볼게요. 단 한 번도 버림받을까봐 걱정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쪽에서 만나자고 해서 사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가지고, 버림받을까봐 걱정한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이게 맞아, 가끔, 아닌데 라고 돼 있어서, 아닌데. 그다음에 남들 평가 따위 나한테 아무 상관없음. 상관 있어요. 엄청 있어요. 옛날에는 무지무지 있었어요. 남들이 평가하는 거 엄청 신경 썼는데 최근에는 신경 쓰긴 해요. 이게 뭐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신경을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옛날만큼 과도하게 신경 쓰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비동의, 중립, 동의 중에서는 중립과 동의 가운데 정도를 선택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도 좀 예전에 비해서 나아진 거라고 생각하면 중립으로 하죠. 그다음에 나는 보통 목표를 갖고 일한다. 저는 제가 목표를 설정해서 일을 할 때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그냥 해야 하는 마감 기한이 있으면 그거를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거든요. 그것도 목표를 갖고 일하는 게 맞겠죠? 동의. 그다음에 이 문제엔 지문이 없다. 감으로 골라라. 어쩌라는 거지? A. 곰곰이 생각해보니 A인 것 같은데? B. 그냥 B 할까? C. 모르면 C 아닌가? 근데 이게 만약에 A, B, C가 아니라 1, 2, 3번이었으면 3번을 찍었을 것 같긴 한데 A, B, C는 조금 어감이 달라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A인 것 같은데 A는 곰곰이 생각했을 때 A인 것 같고 B는 그냥 B 할까? 약간 즉흥적인 느낌이 좀 있고 모르면 C 아닌가? 는 그냥 계획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A로 할게요. 연애 시작 후 상대가 엄청 집착한다. 어떤 느낌? 이런 느낌 많이 겪어봤어요. 제가 좀 마성의 힘이 스타여가지고 그리고 제가 좋아해서 사귄 것보다 상대방이 저를 좋아해서 사귄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한테 좀 집착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좀 거리감이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거 좋은데 뭐 상관없음. 나는 독립적인 공간이 더 좋아 중에 독립적인 게 좋은 걸로 할게요. 근데 요거는 제가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섣불리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저는 원래 사실 제 성격은 나 누구 좋아해 라고 엄청 떠벌리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제가 지금 좋아한다고 느껴지는 이분은 그분이 그런 성향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거를 제가 떠벌리고 다녔을 때 굉장히 불편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가까운 친구들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원래 저의 연애 스타일을 생각하면 집착하는 건 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이 저한테 집착을 조금 해주었으면 좋겠어. 마음이 조금 그렇네요. 그러면 그거 좋은데 뭐 상관없음? 나는 독립적인 공간이 더 좋아. 그거 좋은데? 그다음에 나는 보통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데 A. 근데 계획은 변화를 못 따라감. B. 지킬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고. C. 난 계획 깨지는 거 진짜 싫어. 근데 이거 세 개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계획을 했는데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지킬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계획을 했다고 해서 100%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계획이 깨지는 걸 싫어하는 계획형 인간이어가지고 세 개가 다 해당이 되는데 그래도 가장 저의 성향과 일치한다고 보는 거는 계획 깨지는 게 진짜 싫어. 그다음에 나는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 비동의, 중립, 동의인데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안다. 동의. 나는 부족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보다 잘났다.
아니요. 내가 잘난 것도 있고 남들이 잘난 것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닌데. 그다음에 길다. 길을 걷고 있는데 귀여운 꼬마 여자아이가 깡총깡총 다가온다. 정면도 귀엽고 측면도 귀엽고 아이폰으로 봐도 갤럭시로 봐도 귀여운 진짜 극강 귀여움. 그 아이가 너한테 막대 사탕을 건넨다. 어떤 생각이 듦? 으앙 진짜 착하고 귀여워. 나한테 막대 사탕을! 뭔 상황인지 몰라서 머리를 긁적긁적. 이거 혹시 신종사기 아닌가? 그냥 가는 게 나을 듯? 근데 정말 너무 귀여운,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뒤집어서 봐도 귀여운 친구가 나한테 막대 사탕을 주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먹진 않을 것 같고 고마움만 표시하고, 이게 왜냐하면 저는 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나에게 사탕을 줄 리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 중에는 이거 혹시 신종사기 아닌가? 그냥 가는 게 나을 듯 이라고 적혀 있는데 신종사기 아닌가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냥 가는 게 나을 듯 말고 그 아이한테 너무너무 고마워 라고 하고 그 아이가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까지 보고 저는 이동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신종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맹세코. 나는 모든 연애에 진심이었다. 아니요. 저는 연애 진심이었던 적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나는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네. 와, 이거 진짜 완전 그런 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저는 내향인이 될 수도 있고 외향인이 될 수도 있고 못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까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상대방이 힘이 쟤 왜 저렇게 까칠해?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까칠했기 때문에 까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저한테 너 왜 이렇게 다정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다정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저도 다정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동의.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은 선하다. 사실 악한 놈이 바글바글함. 아마도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믿고 싶어. 대부분의 사람은 선하다. 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악한 놈들이 바글바글 하거나 좋은 사람이 더 많아 보다는 아마도. 그 다음에 남들이 실행력 좋다라고 하면 속으로 더 가까운 말은 마감에 몰리면 확실히 실행력 폭발하긴 해. 아, 가끔? 맞지? 일은 원래 추진하는 거잖아. 이 중에 저랑 가까운 것은 가끔? 마음이 내킬 때? 가끔? 그다음에 시험이 코앞인데 학교에서 야자 필참이고 빠지면 벌점이다. 근데 오늘 밤 여신 남신이랑 배그, 배틀그라운드 짜릿한 게임을 하기로 했다. 어떻게 할 거임? 자, 땡땡이 치자. 어차피 한 번인데. 차라리 결석계 내자. 시험 코앞인데 어딜 가냐? 근데 제가 진짜 게임에 과몰입이 안 되네요. 제가 게임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배틀그라운드 때문에 왜 내가 필참인 야자를 빠지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배틀그라운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였다 라고 써있었으면 당연히 야자 빼고 땡땡이 치겠지. 근데 배틀그라운드 때문에 내가 땡땡이를 친다? 이게 몰입이 안 되네요. 그럼 시험 코앞인데 어딜 가냐? 몰입이 안 돼서. 나는 사람 관계에서 전자 울타리 모드임. 너무 가까이 오면 자동 경보 울림. 저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사람을 난로처럼 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사람을 대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제가 이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가까워졌다 싶으면 제가 실수를 하더라고요. 너무 가깝게 가서 타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는 자동 경보가 울리는 타입이긴 한데 요즘에 조금 제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거라서 동의, 중립, 비동의. 자동 경보가 중립으로 하자. 조심을 좀 해야겠어요.
그다음에 나는 찐따일 뿐만 아니라 조커이기도 하고 짠물이기도 하다. 이번 생에 연애 한번 못 해봤고 소심하고 자존감도 바닥이다. 내 청춘은 망상의 연속이었고 매일 나도 누군가와 손잡고 거리를 걷고 같이 쇼핑하고 놀 수 있을 거라 상상했다. 현실은 부모님 돈 다 깔아먹고 구린 학교 나와서 대충 살다 취직한 꿈도 목표도 능력도 없는 산모인간. 네가 인터넷에서 찐따 드립 치는 거 볼 때마다 울고 싶다. 난 그냥 하수구 틈새로 밖의 아름다운 세상을 훔쳐보는 쥐새끼 같은 존재야. 그런 거 볼 때마다 내 마음의 상처가 하나 더 생기고 내 생존 공간이 또 줄어든다. 제발 형아, 우리 같은 광대한테 좀 살 길을 열어줘. 진짜 더 이상 대낮에 베개 적시면서 울기 싫어. 이 글에 제가 지금 몰입을 해야 되는 거죠. 답변 ABC가 울었다. 이게 뭐야? 이건 내가 아닌데.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야? 입니다. 그 다음에 변비 때문에 변기에 앉은 지 30분째. 안 나와서 괴롭다. 이때 너는 더 어느 쪽에 가까움? A. 30분 더 앉아보자. 어쩌면 나올지도. 변기에 그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B. 엉덩이를 세게 치면서 이 멍청한 엉덩이야. 빨리 싸. 이 뭡니까 이게? C. 관장약 써서 빨리 싸는 게 낫지. 셋 다 저하고 관계가 없고요. 일단 변기에 30분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엉덩이를 세게 치면서 이 멍청한 엉덩이야 빨리 싸를 하진 않고 배를 좀 주무르면서 빨리 나와라 라고 주문을 걸고 하긴 해요. 그냥 이걸로 하자. 엉덩이를 세게 치면서 이 멍청한 엉덩이야 빨리 싸. 왜 내 엉덩이한테 이 멍청한 엉덩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냥 배를 주물떡거리면서 빨리 나와주면 안 돼 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도 어쨌든 가장 비슷한 거는 이거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다. 추구하는 거야 늘 있죠. 돈 많은 백수. 로또 1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로또 1등이 된 걸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항상 추구하지 않나요? 너의 연인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고 직장도 좋고 유머 감각에 요리도 잘하고 존댓말도 잘 쓰고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거기다 얼굴까지 미쳤다. 한마디로 스펙 만렙이다. 이때 너는 A. 아무리 완벽해도 깊이 빠지진 않을 것이다. B. A와 C 사이 어디엔가. C. 엄청 소중히 할 거고 연애 뇌가 될 수도 있다. 일단 저는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까지 미쳤다. 내가 되게 좋아하는 얼굴이다. 그럼 저는 얼굴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소중히 할 거고 연애 뇌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과 진짜 가깝게 지내고 싶다. 잃어버린 친척 다시 만난 것처럼. 그쵸. 내가 신뢰하는 사람하고는 가깝게 지내고 싶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근에 선을 몇 번 넘었어요. 그래서 나는 친하게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최근에. 또 친척이랑 친구는 다른 거잖아.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진짜로 가깝게 지내고 싶어요. 동의. 그다음에 나는 어떤 관계에서든 개인 공간을 매우 중요시한다. A. 나는 의지하고 의지받는 게 더 좋아. B. 상황에 따라. C. 맞아. 단호하게. 상황에 따라 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 인생에 무슨 개 같은 의미가 있냐. 인간은 동물이랑 똑같이 욕망에 끌려다니는 존재고 순전히 호르몬에 조종당하는 거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발정나면 교미하고 싶어지고 우리는 진짜 개돼지랑 다를 바가 없다. 네, 몰입이 안 됩니다. 진짜 그런 거 맞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좀 개소리인데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인간은 동물이라는 거에 대한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자제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 거고 그거를 자제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성범죄 저지르는 남자 새끼들은 개돼지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 전체를 봤을 때 다 그렇지도 않고 다 안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가끔 어떤 일에 부정적인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말을 안 한 적이 있잖아. 대부분의 이유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음. 눈치 보이거나 관계 때문에. 나한테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걸 남들이 알까봐. 요거는 2개 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저도 진짜 되게 좋았던 분위기를 한 방에 싸늘하게 잘 만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경험에 의해서 나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지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걸 느낀 다음부터는 내가 너무 불편한 상황인데도 조금 말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눈치 보이거나 관계 때문에 인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너무 부정적인 감정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기도 하거든요. 제 친구들이랑 막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해요. 특히 되게 긍정이 베이스인 친구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 기본인 너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기본인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중간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눈치 보이거나 관계 때문에 나한테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걸 남들이 알까봐. 근데 아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너무 어두운 면이 있는 거를 그 상대방한테 옮기고 싶지 않을 뿐이죠. 그러면 눈치 보이거나 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나는 결정을 꽤 빠르게 내리고 우유부단한 걸 싫어한다. 저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아시죠? 결정을 꽤 못하는 편입니다. 근데 작고 소소한 거에 대한 결정은 진짜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거를 왜 그렇게 갑자기 결정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빨리 결정해요. 근데 보통은 좀 결정을 천천히 느리게 하는 편이고 우유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동의, 중립, 동의 중에 이거는 정확하게 비동의.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항인 것 같아요. 평소에 취미가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예술 취미, 음주, 운동. 저의 취미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데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로 하죠. 자, 마지막 문항까지 다 선택을 해보았고, 제출 N 결과 보기. 당신의 주요 유형 CTRL 장학자 일치도 67%, 정확히 일치 9-15 차원? 어이씨, 다 읽었어. 너 빨리 지나가잖아. 성격 DNA. 당신의 인격 DNA에는 CTRL보다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뭐야? 이것도 계속 보기를 해야 나오는구나. 당신의 DNA 인격 서사.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 주변 사람보다 내가 더 나를 잘 아는데 그 자각이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거. 오, 맞아요. CTRL 장학자인 너는 자기 자신을 너무 꿰뚫어 보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까지 적혀 있고 계속 보기가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줬지만 사실은 너 네모 타입이야. 계속 보기. 뭐야 이거. 네가 장학자로 나온 거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완전 나야. 그 다음에 제일 궁금한 거 하나는 커리어, 학업, 방향, 관계, 연애, 자기인식 사각지대, 스트레스, 감정, 붕괴 포인트. 스트레스. 야, 이것도 19.90달러를 결제를 해야 답을 알려주네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데까지만 읽어볼게요. 당신의 숨겨진 강점. 계속 아직 부족해 라고 생각해 왔을 수 있어. 하지만 네 가장 강한 면과 가장 약한 면 사이의 낙차가 특정 상황에서는 남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능력으로 바뀌어.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까지 적혀 있어요. 그다음에 당신의 성장 잠재력.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계속 싸워온 거야. 네 에너지가 특정 영역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는 대가로 감정이나 사회적 영역에 방어선이 얇은 빈틈이 몇 개 있어. 까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커리어 나침반. 어떤 일은 아무리 해도 안 맞고 어떤 일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답은 뭘 잘하냐가 아니라 네가 가장 강한 면과 가장 약한 면 사이에 있어. 어떤 일이 강점은 살리면서 약점한테 발까지 적혀 있어요. 그다음에 당신의 관계 스타일. 진심으로 신경 쓰는데 겉으로는 차가워 보인다는 소리 듣지 않아? 아니요. 너는 연애에서 기본적인 안정감이 있는 편이야. 아니요. 그런데 감정을 투자하는 방식이 절제적이고 거기에 공간에 대한 필요까지 적혀 있어요. 이거는 완전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당신의 소통 스타일. 분명 틀린 말 안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적 있지. 네 겉으로는 드러나는 표현과 속마음 사이에 거리가 있어. 이 거리는 거짓이 아니라 본능적인 자기 보호야. 그냥 분위기 쎄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당신의 스트레스 관리. 너는 진짜 무너뜨리는 건 큰 사건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라고 넘기는 작은 것들이야. 유독 예민한 영역이 몇 개 있어서 외부 자극이 거기를 정확히 때리면 다른 사람보다 까지 적혀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신의 최적 매칭 유형. 27가지 유형 중 너를 진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3명이야. 너는 전반적으로 강해서 네 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필요한 건 보완이 아니라 받아줄 수 있는 사람까지 적혀 있는데 완벽하게 맞는 말입니다. 저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인생 좌우명. 모든 영혼에는 자기만의 한 문장이 있어. 네가 가장 두드러지는 S1 자존감, 자신감과 가장 조용한 AC2 결정 스타일 사이에 너만의 인생 명제가 숨어 있어. 네 좌우명은 위로가 아니라 이 명까지 적혀 있는데 이 뒤에가 중요한 것 같은데 19.90달러를 쓰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위에 나온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적혀있네. CTRL 장학자. 축하한다. 한국에서 가장 희귀한 인격을 뽑았다. 와, 근데 제가 MBTI ESFJ 나왔을 때에도 한국에 별로 없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 사실 오늘 여성 마라톤 가가지고 친구랑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안 됐을 것 같은 성격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이 SBTI 결과도 그렇게 나왔네요. 한국에서 가장 희귀한 인격을 뽑았다. 넌 우주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대한 타고난 반항자야. CTRL 인격은 걸어다니는 인간형 자율주행 작업 관리자야. 일반인 눈엔 규칙이라는 건 너한텐 그냥 출고 시 기본 설정 값이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계획은 너한텐 심심해서 끄적거린 낙서에 불과해. CTRL 친구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고? 내 인생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CTRL은 장악의 달인이거든. CTRL은 네 인생 열차가 탈선하기 1초 전에 컨트롤 S로 하드코어 세이브를 해놓고 거부할 수 없는 논리로 널 강제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다. 그들은 네 혼돈스러운 인생의 마지막 백업 디스크이자 우주가 붕괴하기 전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재부팅 버튼이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15차원 점수, S1 자존감, 자신감. 속으로 자기 수준을 대충 알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음. 네, 저 지나가는 사람 말에는 흔들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흔들려요. 그다음에 S2 자아 명확도. 자기 성격, 욕구, 마지노선을 꽤 잘 파악하고 있음. S3 핵심 가치, 목표, 성장, 어떤 중요한 신념에 쉽게 이끌려 앞으로 나아감. 잘 모르겠고. E1 애착 안정감. 관계 자체를 더 믿는 편이라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음. E2 감정 투자도 투자하되 자기한테 보험은 걸어두는 타입. 올인까지 안함. 맞습니다. E3 경계와 의존. 붙어있는 것도 좋고 붙어오는 것도 좋고 관계에서 온도감이 중요함. A1 세계관 성향. 세상을 볼 때 방어 필터 자동 장착. 먼저 의심하고 나중에 다가감. 맞습니다. A2 규칙과 유연성. 질서감이 강해서 프로세스대로 할 수 있으면 즉흥은 안함. 네. 그 다음에 A3 인생 의미감. 일할 때 방향감이 있고 대충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편.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AC1 동기 방향. 일할 때 뒤집어지지 않는 걸 먼저 생각. 리스크 회피 시스템이 야망보다 먼저 작동. 그 다음에 AC2 결정 스타일. 결정 전에 몇 바퀴 더 돌리는 편. 뇌내 회의가 자주 시간 초과. 맞습니다. 저 혼자 회의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다음에 AC3 실행 모드. 추진력이 강해서 일이 마무리 안 되면 마음에 가시 박힌 것 같음.
맞아요. 일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다음에 SO1 사교 자극성. 다가오면 받아주고 안 오면 억지로 까지도 않는 탄력적 사교. 예.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오는 놈 막지 않고 가는 놈 붙잡지 않는다. 약간 그런 타입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SO2 대인 경계감. 관계에서 친밀하고 융합되는 쪽. 친해지면 쉽게 내부 서클로 편입시킴. 마지막 SO3 표현과 진실도. 상황별 자아 전환에 능숙한 편, 진실된 모습을 단계적으로 공개함.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장학자 CTRL 유형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하나 해보려고 하면 전부 다 19.90달러를 내래요.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돈 쓰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테스트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지금 밥을 먹고 녹음을 했는데 밥을 조금만 먹어가지고 녹음하는 동안 또 꼬르륵 소리가 몇 번 났습니다. 혹시 제가 편집을 못하더라도 아 얘가 밥을 조금 먹어가지고 배가 고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